10월 헌재 마비설 있잖아요. 네. 9명 중에 3명 임기가 끝나는데 이게 3명 다 국회가 추천하는 몫인데 민주당이 하여튼 의도적으로 지금 실제로 약간 목리를 부리고 있고요. 네. 우리가 2명 추천하겠다고. 추천이 안 돼 버리면 이제 헌재 정족수 그러니까 7명은 돼야 헌재가 뭘 심리하는데 6명밖에 안 남는다. 네. 그럼 헌재가 마비된다. 그게 헌재 10월 마비설의 요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마비를 시켜놓고 민주당이 만약에 1심 선고 같은 게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바란대로 이렇게 커트라인 밑으로 안 나오고 확 중형이 나온다. 그러면 판사를 탄핵 소추할 거다. 탄핵 소추하는 순간 업무가 정지되니까 헌재에 던져지는데 헌재는 마비가 돼 있어서 그냥 세월에 내어라. 이 업무가 정지된 재판부가 계속 쌓여갈 수 있다. 만약에 이래서 또 다른 재판장이 와도 또 무슨 트집을 잡아서 마치 방통위원장을 하루 만에 탄핵 소추하듯이 이렇게 계속 마비된 헌재의 소굴로 판사들을 탄핵 소추로 던져서 법원까지 마비시키는 이런 행동을 원래대로는 절대 할 수도 없고 꿈도 못 꾸는 일이지만 지금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런 시나리오도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 라고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마치 제가 이재명이 같이 압박을 하고 고개를 끄덕인 거긴 하지만 그 법조인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도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쪽에 걱정이 들어서 그런데. 오늘 의견이 100%다 일치하다 여기서 저랑 엇갈리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예. 이제 국민들 우려를 대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헌재 마비가요? 그러니까 헌재 마비는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 그 이슈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를 예. 탄핵을 했다가 9대 0으로 기각됐었죠. 기각이 됐죠. 예. 근데 이정섭 검사가 성남 FC 사건을 하고 있었어요. 예. 탄핵 소추가 되니까 당연히 직무가 정지됐거든요. 예. 그때 이정섭 검사는 다른 곳으로 잠깐 빼주고 예. 다른 검사가 가서 예. 그 사건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열심히 수사했고요. 예.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 바뀐 직무가 정지되면 그 재판부에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막 그 수백 사건- 개의 사건을 달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재판부에 다른 판사님도 2분 계실 텐데 예. 그것을 그냥 그 재판부를 그냥 놀게 돌아가지 않게 그냥 놀릴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해당 판사님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니까 잠깐 이제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곳으로 잠깐 빼드리고 예. 거기에 다른 판사를 앉혀서 하겠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지금 방통위원장 하듯이 또 온 판사를 예를 들어서 뭔지 한 1개월 만에 이 무슨 증인 이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어. 탄핵 소추. 그래서 또 만약에 정지시킨다. 2번, 3번, 4번, 5번 예. 점점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 사건 자체를 재배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재판 진행에 있어서 판사님들이 막 그런 빌미를 안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예. 물론 재판부의 태도를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선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재판부를 그런 식으로까지 압박하는 건 사법 테러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양형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를 내 대선 날까지 선거만 안 받자. 그런 마음으로 덤빈다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이 전략을 짠다고 하면 대선이 너무 멀리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이게 재판이 잘 지연이 안 되면 결승점을 앞당길까? 지금 사실 그런 생각들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늘 앵무새처럼 탄핵하고 청문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특검하고요. 예. 전부 다 이게 이 사법 리스크랑 저는 완전히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정생활한 지 지금 4개월 됐는데 예. 좀 저도 의정생활했을 때 포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전자발찌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전자발찌 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감시를 강화하고 거의 따라다니다시피 해서 아예 재범률을 제로에 가깝게 관리하면은 강력범죄가 줄어든다는 소신이 있는데 예. 이런 논의를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민주당도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논의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증인들도 국감 증인들도 이번에 150명을 일방적으로 다 불렀는데 150명 거의 전원이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뭐 어. 탄핵과 관련된 증인들. 특검 탄핵 뭐 네. 이거죠. 예. 그거면 우리 대한민국 국정이 얼마나 큰데 예. 국민을 위해서 뭐 그거를 조금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 인정을 해줘요. 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국정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걸로 좀 어떻게 보면 견제도 되는 거니까. 예. 그것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뚜렷한 목적성이 있고 예.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빼놓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그래서 11월 초에 선고되고 사법부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이 국정 혼란을 막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판사님들이 그 정도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사법부 독립과 어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바라지도 않을 거라고도 믿고 싶은데 근데 그게 이렇게 증인이 많고 그런 재판은 일테면 재판이 진행되다가 재판부가 인사라도 받게 되면 또 그거를 다 듣자 그런다면서요. 네. 현장에서 왜냐하면 그거를 들어야 서면으로 보고 그냥 재판 판사가 판단하는 건 난 뭐 안 된다. 뉘앙스도 있고 다 뭐 전후 과정 맥락이 있으니까 다 듣자 그러면 그거 듣는데 몇 달씩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재판 지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를 좀 제가 볼 수 있는 장면이라 저도 마음이 예. 안 좋은데요. 예. 그런 재판의 갱신이라고 하는 갱신, 그러니까요. 제도인데 그거는 몇 달씩 걸리지 않습니다. 한 길어야 한 몇 시간, 아 그렇습니까? 반나절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요. 예. 지금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나가라 그러고 뭐 이거 보시면 마이크 끄고 보시면 또 저 싫어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이 장악한 그 법사위, 위원회 예. 법사위 이런 데서 진행 마음대로 해요. 예.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법사위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지휘권이나 어떤 사회권보다 예. 법정 지휘, 소송 지휘권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아. 예. 법정에 공정한 룰로 어떻게 보면 검사와 변호사한테 치우치지 않고 예. 피고인과 검사의 어떤 균형도 맞추면서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하면서 소송지휘권의 행사 범위가 굉장히 넓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증인이 너무 많으면 증인을 자를 수도 있고요. 예. 재판을 지연시킨다라고 하면 변호인에게 강력히 경고할 수도 있고 예. 재판 지연용으로 증인이 신청한다 그러면 무더기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갱신 절차와 관련해서 그럴 때 자꾸 기우길 바랍니다만 그럴 때 소송지휘권을 법에 위배되게 자꾸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저거 행사한다. 탄핵소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맥을 끊겠다고 나오면 그리고 그동안 한 증인 20명 들었는데 한 20명을 예를 들어 한 석 달 동안 들었는데 소송지휘권, 재판지휘권 갖고 탄핵소추. 다음 재판 판사 왔는데 이거 다시 들으셔야죠. 나 이거 갱신 동의 못해요. 들으셔야 돼요. 이거 갱신을 이렇게 빨리 하시겠다고요? 탄핵소추. 제가 너무 악몽만 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하거나 뭐 검사 말도 안 되는 무슨 벽에다가 뭐 인분 뭐 이랬다는 식의 탄핵소추 사유까지 들이댈 정도면 그리고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믿지 않는 계엄을 이 정부가 선포할 것이고 계엄을 갖고 무슨 전국을 바꿀 것이다. 그 헌법 시커멓게 써 있는 그 내용을 알고는 모든 국민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엄 갖고도 사람을 저렇게 우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 방탄이 벗겨진 이후의 상황인 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결국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분들은 아무 영향 없을 거야. 검찰이 뭐 무리한 건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사석에서는 민주당 출신 법조인들도 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법조인이라면 다 비슷하게 시각이 있는 겁니다. 예.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거는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는 시간이 이미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막상 1심에서 그렇게 선고된 상황에서 2심에서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예. 나중에는 탄핵 소추할 찬성할 의원들이 있을까요? 그분들도 어쨌든 민의를 반영해서 국회에 오신 분들인데 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도 예. 상당한 수준이고 그 법치주의가 높은 이유는 국민들 의식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예. 뻔히 방탄용으로 판사를 여러 차례
시간 끌기용으로 탄핵을 반복한다. 그래서 며칠씩 시간을 끈다. 예. 뭐 어차피 탄핵하면 바로 다음날 판사 임명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음 재판에 영향 없이 그 판사 와서 좀 진행하는데. 의원님 말씀도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걱정의 그 연장선상에서는 그 지평선상에서는 재판부 바꾼다고 그렇게 또 재판장을 바꿔? 이거 인사 누가 한 거야? 자, 법원장 탄핵소추. 법원장 그렇게 했다고 그래? 법원행정처장 탄핵소추. 이거 봐라. 대법원장 탄핵소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이지만 정말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이 막 행동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네, 의견 우려가 하겠습니다.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정말 100만 분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딱 그 재판만 지켜봐 주셔도 제가 이제 판결 선고 공개하자 이런 것들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왜 이 어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좀 어디 가서 해설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이유가 사안이 복잡하면은 거짓말로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예. 근데 이게 사안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재판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시간도 오래됐고 너무 헷갈려 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사실 팩트를 위주로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예. 저는 이 사법부의 판단, 올바른 판단도 어떻게 보면 이끌어낼 수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 좀 이 선은 못 넘는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반이 판사가 혹시라도 그 소위 개딸로 지칭되는 강성지 지층의 막 압박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흔들리거나 할 때 그런 국민적 지지대가 좀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로 믿지만 전 최소한 이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 정부 개엄을 해서 이 전국을 뒤집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확률은 전 정말 0.0000001%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조문을 안 하면 누구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그거에 비하면 좀 황당하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재마비와 판사 연쇄 탄핵으로 이렇게 사법 질서를 마구 흔드는 일은 전 최소한 계엄이라고 막 주장하는 그 헛소리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작은 가능성이라도 국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아시고 야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라는 컨센서스를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 예. 어떤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예.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린 사법파동 사건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수십 년 전이긴 한데 예. 판사들은 제가 좀 존경하는 것이 각자 독립적성이 엄청 강해요. 예. 판사들끼리도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예. 제 동기도 있고 하지만 연락을 못 해요. 예. 아무리 친해도. 예. 그리고 단체 행동도 안 합니다. 근데 예. 그거를 그때 어느 선을 넘으면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사회적인 파장이었고 군사 정권이 그때 사법파동 때 의외로 꼼짝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상황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 부분까지는 국민들께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법부는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예. 것이다. 예, 좀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네.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 1시간 넘겼는데 아니 사실은 이 위증교사나 오늘 특히 위증교사의 날이니까 네. 위증교사 관련해서 꼭 이 얘기를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한테 하셔야 되는데 조금 못 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어제 이제 짜깁기라고 얘기도 하고, 짜깁기, 예. 그다음에 검사에 대해서 이제 공격도 하고 하는데 또 저는 얼마 뒤에 지금 이제 다음 날 되면 또 검사 탄핵 청문회에 제가 법사위 또 참여도 해야 또 돼요. 그러셔야 되네요. 예. 근데 검사나 판사에 대한 공격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 저번에 이하영 지사 중형이 선고됐을 때 예.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판사 탄핵을 언급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게 했었고 저는 아까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 얘기를 했지만 그게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하는 건 제가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기를 수사했던 사람, 재판했던 사람한테 바로 보복할 수 있는 경우 예.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게 사법 테러랑 뭐가 다릅니까?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에게 벽돌을 던지거나 예. 석궁을 쏘는 실질적인 물리적 테러와
불러서 온갖 뭐 가족들 관련된 것부터 뒤져가지고 망신 주게 하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 아주 거대한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청문회 막 불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실명 거론하면서 망신 주기 이용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 막 하고 이거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나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라면은 당파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의사한테 칼 준 건 수술하라고 준 거고 셰프한테 칼 준 거는 요리하라고 준 건데 그 칼 들고 나서 사람을 찌르겠다 그러면 이미 그건 그 칼을 가진 의사나 셰프의 자격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뭐 옛날엔 총을 든 군인이 지금은 뭐 영장을 든 검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장을 든 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은 판사가 그거를 받아들여줘서 발부한 영장인 거고 저는 오히려 옛날에 뭐 총칼을 든 군인이라면 지금은 정말 입법권과 탄핵권을 완전히 용도를 변경한 칼처럼 들고 나온 폭주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거기 대치하는 게 더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동의하시죠? 네, 100% 동의합니다.